안녕하세요. 돈 세는 고목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의 용돈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용돈을 받았고요. 그때를 기억하면 항상 용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돈이라는 게 기대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기대치만큼 받을 수 없고요.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4남매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께서 4남매 학비 대기도 만만치 않은데 용돈까지 챙겨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용돈이 항상 부족하니까 같은 책을 여러 번 산 적도 있고요. 제 친구는 영어 사전을 여러 번 사다가 부모님한테 들켜서 무지하게 두드려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추억이죠. 가족들의 용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용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것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용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용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용돈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용돈하고 생활비가 막 혼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용돈을 정할 때 그 용돈으로 무엇을 할지 그것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돈으로 외식도 할 수 있고요. 헬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영화나 뮤지컬 같은 아니면 책을 산다든지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예쁜 옷을 산다든지 메이커에 신발을 산다든지 그 부분도 용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손질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용돈으로 만약에 머리 손질을 한다면 적합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우나로 갈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용도의 용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용돈으로 무엇을 쓸지 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중요한데요. 저는 남편들 용돈으로는 급여의 한 10% 내외에서 정해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용돈으로 무엇을 쓸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10% 내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20, 30대는 40, 50대보다 급여가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날 때 본인들이 지불하기보다는 선배나 연장자분들이 지불하는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지만 10%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0, 50대는 보통은 급여가 많이 올라가죠. 거기에 걸맞춰서 40, 50대도 10%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맘때 자녀들 교육비로 엄청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용돈을 그만큼 받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남편들도 뻔히 집안의 생활비 모자란 거 알기 때문에 본인들의 욕구만을 위해서 그만한 용돈을 달래기는 어렵지만 40, 50대는 아까 20, 30대와 달리 어떤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러 나갔을 때 얻어먹기보다는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좀 품위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용돈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매번 얻어먹기만 하면요. 얻어먹어서 돈을 안 내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사람도 잃게 되고 인색하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처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지갑은 자주 열고 입은 좀 다물고 있으라고.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려면 남편들의 용돈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돈으로 돈을 모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남편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용돈을 아껴서 철저하게 비자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모 기관에 강의 갔을 때 그분들 은퇴 5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비자금을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은퇴 시기로 들어가면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또 많이 받던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껌껌이
아내의 결제를 받아서 돈을 얻기가 만만치 않고요. 어떨 때는 그 순간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아내분들이 보신다면 남편이 용돈을 아껴서 비자금을 모으는 거는 철저하게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돈을 아껴서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그 모은 돈이 결국은 아내나 자녀에게 서프라이즈한 선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남편한테 선물을 받는데 생활비에서 선물을 마련해서 받으면 행복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남편이 용돈으로 돈을 아꼈다가 그런 날에 아내에게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준다면 그때가 행복감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아내라면 절대 남편의 용돈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시고요. 남편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타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돈 갖고 비자금 갖고 딴짓 하시는 분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평생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가족들 부양하려고 노력하는데 용돈으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용돈의 액수를 정하는데요, 그 액수를 정할 때는 그 용돈으로 무엇을 할지 그 부분부터 먼저 범위를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급의 10% 내외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용돈으로 모은 비자금은 절대 타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아내 용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2030 세대하고 4050 세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30 세대는 보통 남편하고 용돈을 1대1로 정하는데요, 4050 세대는 보통 용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생활비에서 그냥 본인들 필요한 것들을 결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의외로 쓰는 용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상담할 때 제가 용돈이 없으시다는 분을 제가 한번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거를 적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용돈도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남편들이 용돈을 아껴서 모아서 본인들을 위해서 지출하는데 행복이 되듯이 아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없어서 좀 속상하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죠. 왜냐면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아니 그 중에서 본인을 위해서 쓰면 될 거를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언뜻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주수입 말고 강의나 원고료나 인세같이 부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수입의 20%를 떼서요, 아내에게 마구마구 통장이라는 걸 만들라고 해서 거기다가 돈을 보내줍니다. 그 이후로 아내의 안색이 정말 좋아졌고요, 본인만을 위한 여윳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아내분들은 아까 제가 2030 세대는 1대1로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대부분 그 케이스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전업으로 외벌이로 전환을 했다면 아무래도 아내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수가 약간 적은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분 나쁘면 1대1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써야 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평소에 용돈을 받아서요, 그 부분을 아껴서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도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용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용돈은 경제교육, 즉 아이들한테 경제 개념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돈에 대해서 좀 알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용돈을 지급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돈 관리가 어려우니까 주 단위로 용돈을 지급하다가요, 아이가 돈 관리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월 단위로 지급을 해도 됩니다. 요새 애들이 좀 빠르니까 가능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지급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빠르다고 생각되면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부터는 용돈을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용돈은 경제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돈 기입장을 쓰게 유도를 하시고요.
많은 아이들 자녀 교육서에는 용돈을 줄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3분의 1은 본인을 위해서 쓰고 저축을 3분의 1 정도 하고 3분의 1은 기부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단서는 꼭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관리하다 보면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기부는 아니더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꼭 길러줬으면 좋겠고요. 한 월 10,000원씩이라도 직접 데려가서 적금에 가입시켜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따라서 용돈을 지급할 때 저축을 한 10,000원 정도 할 거를 예비해서 조금 더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의외로 돈이 생기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명절 때나 부모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 별도 용돈을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면 좋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저축 습관 들 때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데서 즐거워하듯이 아이들도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푼돈이 목돈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저축을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더 잘 아끼게 됩니다. 만약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용돈을 지급했는데 아이가 홀랑 하루 만에 다 썼다 그러면 절대 추가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바로 교육입니다. 단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가부를 해주시고 예금이자보다 더 많이 이자를 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예금할 때보다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아이하고 그런 약속을 정해놓으면 아이들도 그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성인이 돼서 예금을 하는 것과 대출을 하는 것, 그 차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 돈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용돈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용돈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돈들은 각각 다 정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요. 그 부분으로 각자의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그 비자금 통장을 늘리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이들 위해 쓰면서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